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욱 파트너입니다. 매주 시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도 시장에서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은 기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기법에 맞는 종목 3가지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뉴욕 증시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무역전쟁 우려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혼합된 요소로 인해서 시장,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4% 이상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술주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술주가 어느 정도나 빨리 회복을 해주느냐, 또한 무역전쟁 우려가 장기화가 되는지, 혹은 단기간에 좀 끝이 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은 추가적인 조정 혹은 시장의 횡보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다소 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하락 그리고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려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2,600포인트 돌파 이후에 다소 쉬어가는 구간이다, 물량 소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정 이후에는 재차 반등하면서 올해 3,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재차 반등할 상승장에 대비해서 조정받고 있는 눌림목 구간의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음 상승이 나올 테마들 혹은 오늘장에 어떤 테마로 수급이 들어간지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테마는 해운 쪽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이제 좀 발언을 하면서 특히나 중국의 선박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계 선박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선사 소속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100만 불씩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다만 국내 조선의 업계, 특히나 물류, 해운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사이익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에 의해서 HMM이나 대한해운 등 여러 가지 해운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해당 테마 업종 종목들의 지금 현재 주가와 향후 주가 전망 한번 잠시 뒤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상승이 나온 업종 테마는 2차 전지 관련 테마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는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서 수급이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 회복세와 그다음에 리튬 가격의 상승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테마는 여전히 우리나라, 미국에서 관세 부과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종목 선별은 물론이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 2차 전지 관련된 3가지 종목,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3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요. 저랑 함께하는 방법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던 테마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해운 관련된 업종 테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중국 선박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향후 전망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해운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거래대금 역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지금 상승 오전장에는 상승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2만 원 단기적인 저항대에 부딪혀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2만 원대를 내일 오전장에 돌파가 나와주면은 추가적으로 오늘의 고점 부근인 최소한도 2만 1,5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하지만 물량 자체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하락으로다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18,500원 부근까지는 추가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나는 혹시나 오늘 고점에 물리신 분들 계시게 되면은 18,500원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되고요. 내일 상승으로 2만 원 돌파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단기적 저항대이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는 3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거래량이 나와주냐 이 여부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고요. 나는 혹시나 짧게 단기로 다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만 원 꼭 돌파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고 공략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홍해, 무역 분쟁,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려로 인해서 해운길이 막힌다 이럴 때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요번에 미국에서 제재한다라는 반사이익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큰 폭의 상승은 못 나왔고요.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2,000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저항대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 혹시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1,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저항대를 돌파 못하면서 전환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700원 이탈하면 손절가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붙지 못했기 때문에 2,000원 돌파 시점에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세 전환되지 못했고 2,000원을 꼭 돌파해야지만 장기적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을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해운 관련된 종목이기는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두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돌파 못했던 1,800원 저항대 부근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원에서 1,800원 박스권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1,800원 내일 위에서 시작을 하고 크게 조정만 안 받는다라고 하면 좀 짧게라도 한 2,000원 근처 최소한 1,950원까지는 좀 빠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또한 추세 자체도 1,8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목표가 말씀드린 대로 1,800원에서 2,000원 사이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된 종목 반사이익으로 인한 수혜가
얻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관세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좀 단기적으로 추세에 맞게 아직까지 수급이 약한 종목들보다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HMM 그래도 거래 대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 돌파 시점에 맞춰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제 테마는요. 그동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지금 워낙 긴 기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어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길게 이어졌고 지난주 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단기 반발 매수세 유입 그리고 바닥권이다라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벗어나지도 못했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에서 움직일 뿐이지 아직 무역 전쟁 관련된 우려, 부가세에 대한 우려라던가 여러 가지 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회사들이 뭐 파산을 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꼭 선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종목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아무래도 에코프로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세로다가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저항대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또한 거래대금 자체도 최근에는 조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거래 대금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단기적인 저항대 72,000원 부근을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추세 자체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부근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73,000원 꼭 돌파한 다음에 해당 종목에 대해 매수 타점을 좀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지 그 전까지는 꼭 단기적인 타점으로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6만 원을 재이탈하면 이 길었던 하락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주가 과거에는 에코프로였지만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차라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물론 이제 상승이 나오고 7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과거처럼 큰 폭등이 나올 수 있는 끼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오늘장 6%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는 절대 아직까지는 타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린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데 반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승 추세로다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갖다가 돌파해줘야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느냐? 27만 5천 원을 돌파해야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35만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오늘장에는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또 그렇게 많이 받쳐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인지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본격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인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특히나 삼성 SDI를 뭐 4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 그럼 지금 나는 그럼 추가 매수를 알아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라오면 손절을 해야 되냐, 뭐 결정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못 됐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또 기다리셔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추세 전환 30만 원을 돌파해 주느냐 못하느냐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매매를 갖다가 추가 매수를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화학과 분사 이후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특히나 많이 눌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대장주로 과거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지 하면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하락 추세 계속해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항상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해서 바닥 구간을 다지고 다시금 어느 정도는 추세를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앞선 두 종목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바닥 구간 32만 원 부근에서 상단 42만 원까지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할 수가 있다. 아직 거래 대금 자체도 크게 나오지 못했고, 오늘 1% 다른 2차 전지 상승률에 비해서는 적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박스권을 돌파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고,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43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매수가가 50만 원 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43만 원 돌파 시점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지, 지금 매수하게 되면은 또 40만 원대 부딪히면서 조정세로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 타점은 40만 원을 내일 혹은 이번 주 중에 돌파를 하는지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테마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세로다가 전환을 못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냐?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단기적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조금 올라왔을 뿐이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또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꼭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는 혼자서 어떤 종목들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교육방 오시면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교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어서 관련 종목들이 기법이 어떤 게 있는지 기법 교육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동안 이제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천국의 계단 기법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을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매매 기법이 뭐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급과 지지를 활용한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수급은 뭐예요? 수급은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지선은 일정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지 않고 누군가 받치듯이 지지를 받는다라는 게 지지선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활용한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깃발 매매 기법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 어떤 게 있는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초기 부분에 자주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승 초기에만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 중간중간에 포착이 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탔던 종목이 다시금 반등으로 추세 전환하고 있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서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깃발 매매 기법은 세력의 영역 표시인데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왜 세력이 영역 표시를 하느냐? 여러 가지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돈 많은 세력들이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보시면요. 자, 앞서서 상승, 계속해서 조정을 받던 종목이 일정 구간 상승 이후에 좀 다시 조정을 받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엄청난 거래 대금을 포함한 거래량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주춤하다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다시금 나오면서 세력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이렇게 캔들, 뭐 음봉, 양봉, 그리고 긴 꼬리, 음봉 여러 가지 캔들은 돈이 있는 세력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주목을 해야 되고 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왔다라는 거는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깃발 모양에 따라서 상승률과 급등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깃발에도 삼각깃발, 사각깃발 여러 가지 깃발 모양이 있는데 이런 깃발 모양에 따라서 상승 시기와 그다음에 상승률이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한화오션의 차트거든요. 이때 당시 상승 초입 부분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해당 깃발은 이렇게 좀 긴 늘어지는 깃발 모양을 보였거든요. 이런 게 어떤 종목들의 특징이냐? 대형주,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보통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그런 대형주들이 보통 이렇게 긴 깃발 모양을 보인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보시면은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빠르게 추가적으로 역시나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 모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짧은 깃발이 세워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에서 특히나 이런 깃발 모양이 보이고 그다음에 급등 형식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만 알면 실전에서 충분히 깃발 매매 기법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알면 깃발 매매 공식을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깃발 매매 공식이 어떤 게 있느냐? 가장 먼저 깃대가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빨강색 봉우리로 긴
이렇게 깃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깃발이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깃발 모양이 세워진 것까지는 좋은데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고 하락 추세로다가 전환되게 되면 깃발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꼭 이 깃발 모양의 하단 부분에서는 지지가 확인돼야 되고 주가를 누군가는 방어를 해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5배 이상 나온 종목을 찾는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온 종목을 역시나 찾아야지만 시장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깃발 매매 기법인 만큼 꼭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깃발 매매 기법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됐냐? SG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강색 깃대가 세워진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얼마에서? 1,800원. 깃대가 세워진 위치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요. 이렇게 깃발 모양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5배 이상, 최소한도 10배 이상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깃발 매매 기법에 딱 적용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냐?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깃발이 세워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면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깃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깃발이 적용되는 위치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상승 추세 중에는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5배 이상 나왔죠. 전일 대비해서. 그리고 나선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깃발 모양이 이렇게 좀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된 종목이 있고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깃발 모양이 있지만 어떤 깃발 모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승 시기가 폭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계단식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자, SY 스틸텍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주이고 그 이후부터 170% 이런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은 휴젤이라는 종목입니다. 보톡스 관련된 회사인데 시총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대형주죠. 이 종목은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굉장히 길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 대금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 다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몇 개월 동안 긴 상승세를 보였고 190%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펩트론이라는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자, 깃대가 세워지고 역시나 짧은 깃발이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터진 다음에 이렇게 1200%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은 정말 빠르게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깃발 매매 기법으로 소개해드렸던 삼성공조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이렇게 추세를 타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상승하면서 80만 원, 90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제가 100만 원 분명히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도달은 못했지만 아직도 우상향 중입니다. 이런 종목을 한번 매매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다음 날 보면 또 기분이 좋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놓냐? 이 종목은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인데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타면서 아직도 하락 추세 진행 중인 종목이죠. 그러면은 내가 고점에 이 위치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반토막 그 이상도 난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빠르게 손절을 치는
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 트렌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복리 적용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런 만큼 내가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매일 1%씩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배를 만드는 기간은 얼마 걸릴까요? 7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1%씩 1년 동안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불어나거든요. 매일 3%씩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되는 24일이면 나의 자산이 2배로 불어납니다. 그런 만큼 한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거, 그것도 좋죠. 수익만 내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면 나의 자산은 빠르게 불어나고 손실봤던 그런 자산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나는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1%씩 매일 수익 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교육방에서 아톤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00% 정도 가까운 93%의 상승,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이럭스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 단기 라이브 방송을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당일 매수해서 당일 20% 이상의 이런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 만큼 나는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 아직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에 또 주목받고 있는 종목, 소외 종목 하지 마시고 주목받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셔서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나는 거 기쁨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매일 오전에 단기 라이브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니까요. 여기 오셔서 수익 내는 기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HMM 단기적으로 수익 냈고 오늘 신규 상장한 300% 간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입장하시면 오전 라이브 방송 참여 다 가능하시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 들으시고 이어서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들 움직임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러면은 깃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깃발 매매 기법에서 맞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냐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게 궁금하신 게 이거일 텐데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3A 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제 방송에서도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익고가 났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공략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3A 로직스가 상승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삼성과 SK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움직임이 크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둘이 지분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실적 자체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충분히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재무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받쳐줄 것이다. 어떤 회사든지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나는 회사가 중요하고 이렇게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앞으로 충분히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이고 해당 종목은 상장한 지 3년 이내의 종목인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한번 상승세를 타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세로 타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특징이 있고 지지와 저항이 얇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A 로직스는 하락 추세가 끝이 나고 다시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포함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종목이다. 그 중간에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지금 눌리면서 깃발 매매 기법으로 적용이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앞서서 움직임 상승 이후에 10,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단기간에 오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이겠죠. 물론 10,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폭등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에서 보더라도 지금 상승 이후에 눌린 구간 추가적으로 조금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잘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10,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공략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다시금 깃발의 하단 부근 지지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일단은 매수가는 9,200원 이하부터 해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장에 혹시나 바로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요 이내에 있으면 충분히 매수 공략해 볼 만하고요. 혹시나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말씀드린 8,300원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잡았는데요. 10,000원 부근 단기적 저항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 저항대이기도 한데 이 위치만 돌파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폭등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내일 오전장에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똑같이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면서 20% 이상 수익 구간 도달했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제가 LS 그룹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역시 아직까지도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앞서서 HD, 현대중공업 그룹주들이 엄청난 폭등이 나왔는데 두산그룹, 그다음에 하나그룹 또 역시 상승 이후에 눌린 구간이죠. LS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일론 머스크 효과 하는데 지금 AI가 시장에 굉장히 부각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앞으로도 AI는 필수로다가 실생활에서도 활용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만큼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건설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LS그룹 당연히 전선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 데이터 센터 설립 역시 마찬가지로 LS그룹에서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수주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대장주로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다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 자체는 아직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앞서서 공략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금 눌리면서
제가 공략해드린 위치 부분까지 다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이고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는 위치. 자, 보시면은 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5배 이상 나오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깃발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낙 상승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한번 급등 이후에 쭉 밀리긴 했지만 이 위치 자체가 보게 되면 앞선 고점 부근이거든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단기적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에서는 매수 타점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 위치이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위치 보더라도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상승 이후의 눌림, 그다음에 재차 상승 이후의 눌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마지막 고점을 향해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 분출 이후에 대량의 변동성을 보이고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추세 하락으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아직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매수가라던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교육방 오시면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4,100원 이하로다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짧게 한 10% 정도인 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해당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도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LS그룹 종목입니다. 그런데 LS네트워크스는 그때 당시에도 대장주로 움직이고 끼 있고 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점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하면은 빠르게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상승세로 다 전환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장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마와 호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관세 우려를 견딘 2차 전지 제가 오늘 이제 앞선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뭐 무역 전쟁 우려라든가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급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 앞서서 그룹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주에 속해 있고 해당 그룹이 최근 들어서 반등세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그룹주에 상승세에 힘입어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가 AI 관련된 우선 심사 대상인데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2차 전지가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선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역시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은 보게 되면 21년도 8천억에서 22년 1조 1천억, 그다음에 1조 4천억. 올해 작년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 자체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차 전지 전기차 수요가 아무리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수익만 잘 내면 되거든요. 역시나 수익성 역시도 2021년도엔 적자였다가 계속해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재무 구조 역시도 탄탄한 회사입니다. 유보율 회사에 돈도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탄탄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 지금 추세 자체 역시도 그동안의 긴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 여기에 더해서 깃발 매매 기법의 가장 중요한 거래 대금 자체도 전일 대비해서 5배가 아니라 그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깃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깃발 모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 단기적 상승 거기에
워낙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지금 단계이다. 그런 만큼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보시면 여기 빨간 선 자체가 하락 추세가 정말 굉장히 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하락 추세가 이제서야 전환되는 초입 구간이다. 그런 만큼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26,500원 이하로다가만 잡으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자꾸 대응하시면 해당 종목 이 하락의 최소한 반, 혹은 반의 반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0%그 이상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교육방 오시면 종목명은 물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교육방 오시는 방법 마지막에 설명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교육방에 오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교육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교육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오늘 시장에 종목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인지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는 단기적으로 진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은 수익 종목, 방송 종목도 다 같이 소개해 드리니까요. 입장하셔서 다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올 한 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셔서 매일 수익 내는 기쁨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번 방송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